걸로 노코멘트라고 말했었는데 해봐요. 아마 노코멘트 하셨는데 일단 저희 당 후보들 간에 대선 후보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발언을 자제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출마 가능성? 출마 가능성 50대 50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후보들 간에 이제 내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분으로 압축이 되고 또 29일 날 또 계속 압축이 되는 과정이라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발언을 자제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협상에 있어서 수석 대표, 협상의 수석 대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를 포함시켜서 급을 높여라. 또 하나는 중국의 서해 알박기에 대해서 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철강, 또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 25%를 이미 매겼고요. 또 모든 나라에 10%의 기본 관세를 또 매겼고, 또 특히 주요 무역 상대국 57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 20에서 40%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상호 관세,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상호 관세, 예를 들어 인도에 대해서는 26%의 상호 관세를 매겼습니다. 상호 관세를 매기고 또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145%의 무지막지한 고관세를 매겼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또 인도, 호주, 영국 5개 국가에 대해서 관세 협상의 우선 대상국이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은 지난주에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상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1차 관세 협상을 물꼬를 텄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 관세 협상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어서 아카자와 료세이 재무상 경제상한테 무려 3가지 대통령발 즉석 주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주일 미군 방위 분담금 문제 인상을 거론을 했고, 또 7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대미 일본발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줄여라. 특히 또 하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3가지 요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도 최상무 안덕근 두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 협상을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 협상에 뛰어들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통상 재무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문제 등 여러 통상 재무 외교 안보 모든 문제가 총망라될 패키지 딜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다. 그래서 대미 협상의 대표를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넓혀서 생각하고, 여차하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직접 협상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서 주한미군 우리 방위 분담금 문제 이미 우리가 1조 5천억 정도의 1년 연간 방위 분담하고 있습니다만, 또 내년도부터는 1조 6천억 원대로 뛰고 있습니다만, 작년 가을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경제 클럽에서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문제를 무려 100억 달러로 인상시켜야 된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문제도 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무통상
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안보 현안까지 두루 정통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나서야 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 부총리, 통사교섭 본부장, 주미대사, 무역협회장, 그래서 외교, 안보, 통상 모든 문제에 정통했기 때문에 국익적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국발 서해 알박기 시도입니다. 사실 서해 알박기 시도가 지난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난 1호라고 해가지고 이 양식 어업장이라는 시설을 구축을 했고요. 작년에는 현난 2호를 만들었고, 또 2022년도에는 고정식 구조물, 심지어 가로가 100m, 세로가 80m, 높이 50m 되는 헬기장까지 갖춘 인공섬 형태의 고정식 구조물까지 설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현난 1호, 2호뿐만 아니라 10기를 더 만들 예정이다. 구조물을 설치하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위에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특히 해경, 해수부, 또 외교부, 국방부 실무자들하고 제가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대책은 일단 이 주한 중국 대사를 초청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원상 복귀를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 우리도 똑같이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된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된다. 특히 중국과 이런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여러 남사 군도, 또 이 사사 군도에 있는 여러 국가들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된다. 특히 저는 국군조직법에 보면은 이 해군의 주요 임무가 상륙작전을 포함한 지상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 그래서 지금의 이 작전이라는 게 해저로까지 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상작전이 아니라 해양작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됐다. 그래서 국군조직법 제3조를 해군의 주요 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이 아니라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대책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두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걸로 코멘트라고 말했었는데, 출마 여부 밝히지 않는 걸로 반대 후보들이랑 민주당이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 상황 보여주세요. 아마 노코멘트 하셨는데, 일단 저희 당 후보들 간에 대선 후보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발언을 자제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출마 가능성? 출마 가능성? 뭐야, 50대 50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후보들 간에 이제 내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분으로 압축이 되고 또 29일 날 또 계속 압축이 되는 과정이라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발언을 자제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